생생경매 이용욱 교수님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아파트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봤었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좀 토지에 관한 그 물건 하나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네. 교수님 뭐 제 유튜브 중에서 뭐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서요? 네, 네, 요즘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네, 토지 쪽으로 좀 네, 많이 접목하셔서 이렇게 네, 분석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네, 온비도 공매 쪽도 좀 많이 하시지만, 네, 근데 또 온비도 공매 사이트에도 또 토지가 또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우리 경매에서도 이제 네, 토지들이 좋은 물건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7번, 8번씩 네, 유찰되는 물건들도 있는데, 많죠. 최근에 좀 그런 물건들을 좀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네, 물건은 임야인데, 네, 보통 많이 우리가 전답을 많이 찾을 텐데, 네, 임야는 이제 개발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네, 물건이 지금 세상에 네, 1.15%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네, 이게 궁금해서 네,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왔습니다. 네. 감정가 40억, 네. 최저가 4,600만 원.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증가수 조회수가, 유찰?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런 의미가 그래서,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네네. 소개를 몇 번 해드렸던 물건인데, 네. 어쨌든 관심들이 이런데 일단 많긴 해요. 예, 네네. 그래서 이 물건이 이렇게 유찰들이 많이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네. 좀 알아봐야 될 거고, 네. 또 이게 최종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문제를 삼냐면, 이게 낙찰되고 불허가 되고 낙찰되고 불허가 되면서 보증이 계속 음. 몰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매 제도에 대한 잘 모르는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이게 법원이 음.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댓글까지도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자 네네네네. 그러면 이런 경매 물건 왜 이렇게 계속 음. 유찰되고 음. 불허가 되면서 40억짜리가 4,600만 원까지 감정가의 1%까지 네네. 그리고 토지 면적이 7만 5천 평 어우, 이게 그럼 넓습니다. 평당가가 네. 4,600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600원 와우. 충남 부여군 음. 임천면 평당 네네. 600원입니다. 네네. 저 위에 7만 지금 뭐 5천 평. 무슨 건물들이 좀 없죠? 이 물건 한번 보면서 네.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제 논산 2016 타경 1997 사건 번호 일단 2016 타경이에요. 오래됐네요. 교수님 네. 경매 물건 보시면서 최근에 2016 타경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봅니다. 네네. 보통 네. 10번이 뭐야,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렇게 사건 문호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0억짜리가 4,600까지 유찰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입찰 이력을 보시면 네. 다 단독 입찰들이 네, 여기 많네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유찰입니다. 태인 네네. 경매는 40억에서부터 쭉 유찰이 되기 시작하다가 네. 4억 4,438만 8천 원에 네. 법인이 단독으로 4억 5,400에 낙찰받아요. 네. 근데 불허가가 됩니다. 음. 뭐 불허가 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네. 매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불허가 네. 될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네. 이제 이 사유 있다가 물건 명세 네. 통해서 보겠지만 이게 민사집행법 108조에 있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보시면 2억 2,240만 6천 원 최저가일 때 2억 5,291만에 또 단독으로 낙찰받은 개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불허가 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대금 납부를 못 갑니다. 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보시면은 7,300에도 한번 낙찰됐다가 불허가 되고요. 그리고 5천만 원에 낙찰됐다 불허되고 그리고 또 5,010만 원에 낙찰됐다 불허가 되고 9,826만 원 불허가 마지막으로는 올해 1월 달에 2억 10만 원에 낙찰받고 불허가 네. 됐어요. 몇 네. 번이냐면요. 7번의 음. 불허가가 있었고요. 네. 첫 매각이 음. 2018년부터 진행했던 물건이 지금 6년째 해결이 안 되고 유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이 이유는 물건 명세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 처분허가서 필요. 이와 같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받을 때 네네.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등 이런 특수한 법인들은 중개법인도 그렇죠. 네. 주무관청의 허가가 네. 네. 있어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경매 절차에서는 허가 결정까지 이걸 제출해야 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출을 못했겠죠. 네. 왜 제출 못했냐? 보시면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음. 이 처분허가서 신청이 재단법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재단법인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네네. 이 채무법인은 자기 재산 날아가게 생겼는데 낙찰받은 사람에 의해서 대신 신청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채무가 매수인은 허가 신청권이 없음의 주의라고 물건 명세에 명시돼 있음에도 음. 불구하고 음. 음. 저렇게 7번에 걸쳐서 음. 매각이 불허가 되거든요. 네. 보통의 매각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음. 불허가 되면 음. 보증은 반환 받는데 네네. 이와 같은
매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 되는 경우, 농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농취증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처럼 이런 음, 특수법인의 음, 경우에도 음,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낙찰받았다가는 음, 결국은 보증금 몰수되는 음. 7번이나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교수님 봤을 지금 때는? 이 정도로 지금 단순 미납이 아니고 지금 네, 받고 싶은 물건인데도 이제 불허가가 돼서 여러 네, 차례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분들 정도면 네다섯 번의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 더 많이 치밀하게 봤을 것 같은데 네,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분명히 네,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조금 미흡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소송 자료를 아니, 우리가 교수님도 이제 네, 아시겠지만, 네네, 경매하는 사람들이 네. 막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전 정신인가요 혹시? 예, 공부 안 하고. 막 하는 네, 분들. 사실은 네네네네. 그런 사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물건 명세서를 꼼꼼히 안 보거나, 네. 그냥 물건 명세 아예 안 보거나, 네네. 이렇게 입찰하는 분들 사실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음,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2002마 네. 4353 판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시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 대금이 완납됐다 하더라도, 낙찰에 대해 주무관 청해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음.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부동산들은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미리미리 다 예, 컨택해서 예. 알아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음. 강제로 원하지 않는 재산을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음. 채무자 법인으로서는 낙찰받은 사람을 위해서 신청해 줄 리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성동구나 이런 쪽에 교회가 경매로 나왔던 적이 아쉽네요. 국물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네네네네. 계속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유찰되고 네. 불허가 정말 되고 이런 노른자 것들이 땅이었거든요. 네. 다 이런 사유였잖아요. 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동산들 중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허가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여기 있어요. 네네. 93-2094 보시면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소액 근저당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근저당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 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네. 할 것이다. 네네. 예. 판결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네. 심플하게 한번 다시 한번 네. 말씀 주신다면.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법인들은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지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고 그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됐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그 근저당이 전액 배당이 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네. 아까 그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근저당이 없어요. 네네. 강제 경매였어요. 네. 그 내막을 보니까 건설회사였던 예, 거기를 거다고요? 아마 네. 공동묘지로 운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음, 지급을 못해서 음, 공사대금 채권으로 인해서 경매를 신청한 건데 네. 결국은 이 공사업체만 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음, 돈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더니 경매 음, 신청 개시가 돼서 진행은 되는데 음, 허가 결정이 안 나는 거죠. 사실 여기서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사람은 음, 경매 신청한 그 음, 음, 채권자. 음, 음. 공사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채무자 입장은 배째라죠. 음, 경매 신청해라. 어차피 나 아니면 허가 결정이 안 난다. 음,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매 절차를. 음,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 그래요? 이게 이 영상에. 아, 법원에서 이런 걸 왜 받아주냐.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네, 적법하게 신청 서류 들어온 법원은 그냥 진행하는 기관이지 네, 뭐 이것을 통해서 네, 뭐 불허가 되는 어떤 이걸 미리 판단하고 네네. 아예 신청을 안 받아주는 맞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음. 우리 민사집행법이기 전에 원래 민사소송법이었잖아요, 예전에. 예, 예, 그런데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으로 만들어 놨고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어 오고는 있었지만 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조금 그 불리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전입세에 해당한 그런 서류를 본다든지 또 다양한 것들을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뭐 세금 파악도 경매사
안 되는 예, 예. 부분들 등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저런 것들을 깔끔하게 미리 정리해놓고 매각 물권 명령서에 쓸 수가 없어요.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매각 물권 명령서를 통해서 당신들한테 고지를 할 테니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찰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사건은 지금 2016년에 진행해갖고 6년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분간은 뭐 계속 저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나 쉽게 대시하지 못하는. 네. 그나마 지금 불허가로 떨어진 거지. 네. 너 돈 냈지. 네. 너 돈 안 줘. 네. 미납해. 이래버리면 일이 더 터지겠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불허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낙찰될 건 결국 이제 불허가 결정을 통해서 보증이 몰수되니까 항고까지 되는 상태인데 뭐 네. 사실 이것도 받아줄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죠. 네네. 결국은 이게 다 물건 명세에 고지대가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낙찰받은 사람이 뭐 보증 돌려받기 위한 뭐 이걸 허가 결정으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네. 어쨌든 좀 굉장히 경매 사건에서 특이한 사건이라 그러네요. 제가 종종 좀 소개해드리고 아, 있는데 네네.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매에서 물건 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그쵸? 것들 이제 예. 우리가 그래서 좀 강조를 할 수 가장 있을 것 핵심이 같아요. 되는 명제서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경공매 관련된 강의를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또 이용욱 교수님 7월에 개강하는 수업이 있죠? 네네. 예, 그 수업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토지 경매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좀 특수 물건 중에 또 하나의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본 예산에 관련된 미리 사전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지 시장을 접근할 때는 이런 내용들보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무슨 또 생산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전답 위주의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개발 호재들을 뭐 어떤 중개사분들이 또는 컨설턴트들이 올린 그런 블로그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각각의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볼까요? 구리시라고 하면 구리 도시 기본 계획 딱 검색을 딱 하시면 엄청나게 뜬단 말이에요. 이런 각각의 경기도와 인천에서의 총 29개의 도시기본 계획을 제가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하게 요약을 했고 그 안에서의 뭐 우리 앞으로의 교통망에 대한 발전, 국토 종합 계획, 그리고 우리 철도망 계획 등등등 GTX부터 경전철까지 모두 다 모아서 토지 투자를 할 때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일자리가 들어오고 교통망에 좋아하고 정비 사업에 들어오고 인프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6주 안에 우리가 7월 13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경매 물건이나 매매 물건으로 토지를 우리가 선점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혜택이 있나요? 네, 지금 우리 박철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분석과 수업에 10%씩 우리가 네. 할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많은 수강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래 링크 올려드릴 네. 테니까 링크 통해서 수강 시청하시게 되면 수강료 10% 네. 할인택까지 받으시고 7월에 개강하는 토지 지역 분석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대중적인 아파트에서부터 아파트, 뭐 상가,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차익형, 수익형 토지까지 이런 네. 것들 전반적으로 고를 때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는 거니까 전방위적인 물건 유형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한번 수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유찰이 많이 된 토지 네. 갖고 한번 네.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네.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